오늘부터는 유튜브를 음성 녹음으로 진행하고 별도로 교재 붙이는 걸로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제가 유튜브를 처음 해봐가지고 좀 그게 좀 안쓰럽게 생각하는 우리 이하연 씨가 음성 녹음을 하고 본인이 편집을 하는 게 좋겠다고 얘기를 해서 저도 오케이를 했고, 오늘부터는 음성 녹음으로 진행하는 걸로 진행하겠습니다. 저번 시간까지 감가상각비 마무리했고요. 이번 시간은 업무용 수용차 진행하겠습니다. 페이지는 9페이지고요. 9페이지 하단에 업무용 수용차. 적용 대상은 부가가치세가 공제되지 않는 차량이에요. 그러니까 뭐 화물차, 경차, 그 다음에 뭐 카니발 9인승 이상 이런 것들은 대상이 아니죠. 뭐 당연히 택시 이런 것도 대상이 아니고, 그래서 부가세 공제되지 않는 일반 우리 흔히 보이는 뭐 승용차, 소나타, 뭐 아반떼 뭐 이런 거, K7 이런 거 다 해당되는 거고요. 감가상각비가 기본적으로 정액법이나 정률법을 선택 적용할 수 있는데, 차량 운반구에 대해서는 요 업무용 승용차는 5년 강제 정액 상각이에요. 무조건 5년에 걸쳐서 상각해라, 이런 의미고, 이 제도가 생긴 취지가 기본적으로 원래 법인이 그전에는 차를 2억짜리를 사든 5억짜리를 사든 전부 비용처리를 해주기 때문에 좀 큰 회사들 법인 대표들이 고가의 승용차를 법인 이름으로 타고, 그리고 사실상 승용차가 개인 용도로 거의 상당 부분 사용함에도 불구하고 법인 비용으로 처리하는 것을 이제 국세청이 이것은 아니다 생각을 한 것이겠죠. 그래서 요게 이제 제도가 좀 생긴 지가 꽤 됐는데, 어쨌든 요거는 우리가 특별하게 좀 관리하는 난이 있고, 그거에 대해서 좀 관리가 좀 계속 돼가고 있는데, 기본적인 개념 설명만 쭉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5년 동안 강제로 정액 상각해야 되고, 그 다음 페이지 10페이지 보시면 감가상각비 상당액이란 말이 나와 있어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차를 사면 1억짜리를 사면 감가상각비는 매년 2천만 원씩 이제 5년 정액이니까 매년 2천만 원씩 감가상각을 하겠죠. 그리고 현재 세법에서는 800만 원만 인정하고 1200만 원은 다 송금해서 인정하지 않고 넘긴다는 걸로 돼 있고, 그런데 이제 이거는 감가상각비는 기본적으로 그냥 차를 내가 취득했을 때 돈을 주든 할부로 하든 어쨌든 취득했을 때 얘기고, 차를 사는 형태가 직접 취득하는 경우도 있지만 리스를 통하거나 아니면 렌탈을 통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럼 이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를 이제 국세청이 고민하고 거기에 대한 내용을 이제 정리한 거죠. 그래서 거기에 나오는 이제 내용이 감가상각비 상당액인데요. 사실은 감가상각비처럼 여겨지는 거라는 얘기죠. 감가상각비 상당이라는 의미가. 그래서 이제 그걸 기준을 잡은 게, 리스 같은 경우는 이제 임차료에서 이제 보험료나 자동차세는 우리가 이제 뽑아내야 돼요. 그 금액을 빼고 나머지 금액에서 93%는 감가상각비로 본다. 그래서 이렇게 정한 것이고요. 렌탈 같은 경우는 렌탈 임차료에서 뭐 이게 막 정확한 숫자를 뽑아내기는 어려우니까 대략적으로 70% 정도가 감가상각비로 보는 게 맞지 않겠냐 해서 그렇게 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제 법인세 신고할 때 요걸 기준으로 감가상각비 상당액을 잡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법인 업무용 승용차 아까 말씀드린 취지가, 고가의 승용차를 사고 법인 비용으로 처리하면서 실제로는 법인 업무에 사용하지 않고 개인이 사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막겠다는 의도이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굉장히 좀 좋은 그쪽 입장에서는 좀 신박한 방법으로 이걸 제안을 했는데요. 그게 이제 임직원 운전자 한정 운정 특약 보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가입 안 하면 전부 부인하겠다. 업무 무관 자산으로 봐서 모든 감가상각비 및 모든 자동차 관련 비용을 다 부인하겠다. 그 얘기는 뭐냐면 대표이사가 차를 사서 실제로는 아들이 타게 한다거나 부인이 타게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만약에 그거를 임직원 운전자 한정 운전 특약보험으로 들면 대표이사나 아니면 그 회사 임원이나 직원만 그 보험이 적용이 되기 때문에 함부로 부인이나 아들은 타기가 어렵겠죠. 어쨌든 보험이 적용되지 않으면 쉽게 말하면 무보험 차량을 운전하기에는 굉장한 부담이 있으니까요. 그 다음에 이제 국세청이 또 정한 게 과연 그 차가 법인의 업무에 사용되는 비율이 어느 정도 되느냐. 즉, 차라는 게 내가 개인적으로 쓸 수도 있고 법인의 업무와 관련돼서 쓸 수도 있는데 그 비율이 얼마 정도 되는지를 운행기록부로 작성하도록 되어 있어요. 근데 이제 요게 지금 우리가 실무적으로 거의 100%로 가끔 쓰는 경우도 있고 거의 90몇 프로 정도 쓰는 경우도 있는데 제가 보기에도 언젠가는 한번 기획조사로 한번 다 훑을 것 같기는 해요. 그래도 이 업무 사용 비율을 100%로 하는 것은 좀 많이 위험할 것 같고요. 뭐 맥시멈 잡아도 한 8, 90% 잡아야 되고 원래는 이제 운행 기록부를 작성을 해야 되는데 이거는 뭐 현실적으로 계속 작성하라고 우리 거래처한테 요구하기도 쉽지 않고 요구한다고 잘 들을 것 같지 않기 때문에 이거는 사후적으로 문제가 있더라도 사후적으로 작성하는 걸로 할 수밖에 없지 않냐 이런 생각은 듭니다. 어쨌든 뭐 이런 거는 우리가 리스크를 안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해소하기는 쉽지 않다. 뭐 이 정도는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어쨌든 그래도 운행 기록을 아예 작성 안 해도 1,500만 원까지는 인정을 해주기 때문에 보험만 들으면 어느 정도는 인정은 된다. 뭐 이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어차피 차량 감가상각비라는 거는 한도가 정해져 있고 나머지 비용을 너무 과도하게 잡아놓고 그리고 운행 기록에 그를 작성한 것처럼 하면서 업무 사용 비율을 거의 100% 가깝게 하는 것은 조금 위험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게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감가상각비는 아무리 많아도 1년에 800만 원만 인정되고 그 이상 되는 거는 다 다음 연도로 계속 넘기는 거죠. 언젠가는 찾아 먹을 수 있긴 한데 굉장히 오랜 시간에 걸쳐서 찾아 먹으라는 게 세법의 의도입니다. 그래서 이제 소득처분 보시면 10페이지 보고 계십니다. 보험가입 차량 같은 경우 이제 감가상각비 같은 경우는 다 유보 처분되고요. 아까 말씀드린 그 위에 리스나 렌탈 같은 경우는 감가상각비 상당액이라고 하는 건데 요거는 유보는 아니고요. 결국은 그 귀속이 리스 회사로 간다고 보기 때문에 기타 사유이출 처분됩니다. 그리고 업무 사용 비율에 의해서 업무에 그 사용되지 않았다고 보는 금액은 전부 대표이사나 해당되는 차량 사용하는 사람의 상여로 처분된다는 거 알고 계시면 되고요. 그리고 보험을 아예 안 들었다. 그러면 얘기할 것도 없이 감가상각비를 포함한 모든 금액이 전부 상해 처분되니까 이 점은 굉장히 유의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중도 매매 차량 같은 경우 이제 세무 조정하는 경우에 기본 개념은 물론 이제 이게 도전에 있는 거를 그냥 입력하면 자동적으로 나오긴 하는데 기본 개념은 기존에 계속 누적해서 800만 원 초과된 거를 송금불사님 했던 거를 일단은 한번 완전 정리한 후에 그 다음에 이제 세무상 처분 손실액이 나오거든요. 그거를 800만 원 한도로 나누어서 정리한다.
이런 개념으로 세무조정이 진행된다는 것 정도 알고 계시면 뭐 특별한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법인세에서 업무용 승용차하고 나중에 보면 소득세에서 업무용 승용차는 일단 조금 달라요. 그래서 그 소득세는 한 대는 그냥 인정해주고 두 대 이상부터 그 특별하게 그 사용하는 사람의 한정 운전 특약보험을 들어야 된다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 거기도 기준도 뭐 따로 적용이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소득세 신고할 때 별도로 참고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 업무용 승용차에 대한 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